안녕하십니까, 태지코인입니다. 오늘은 뉴스거리 항상 문제가 되는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금융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은 잘 이해가 되겠지만은 생소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용어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담대, 이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을 줄인 겁니다. 자, 아파트가 1억짜리가 있는데 내가 이걸 살려고 해요. 처음에 살려고 했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구입한다. 요것을 매매자금이라고도 하고, 요 매매자금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계자금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주택을 구입할 때 처음에 대출받는 그 부분, 그거를 매매자금이라고도 하고 가계자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택을 구입을 하고 내가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쓰려고 할 때 대출을 받는 것을 사업자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가계자금, 여기는 사업자금. 자, 그러면 이번에 뉴스에서 나와 있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출 금액에 대한 한도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1억짜리를 내가 살려고 하는데 대출 금액을 60%나 많아봐야 7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인 경우에는 1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이 안 되고 1가구 1주택 내지는 1가구 무주택의 경우는 만약에 10억짜리다 그럼 4억짜리밖에 대출이 안 돼요. 그거를 대출 비율을 따지는 거를 LTV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1억짜리가 아니라 내가 10억짜리를 살려고 하는데 60%만 대출이 된다. 그럼 얼마죠? 6억이 대출이 되죠. 근데 6억이 대출이 되는데 네가 6억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것을 판단하는 게 뭐라고 하면 DSR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6억을 얼마 만에 갚을 거야? 한 달 만에 갚을 거야? 10년 만에 갚을 거야? 100년 만에 갚을 거야? 에 따라서 이 6억이라는 매월 내는 금액이 산출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30년 동안 나누어서 갚아라 이랬더니 6억을 30년 동안 나누어서 갚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 대출 조건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늘려줘야겠다. 그래서 30년이 아니라 50년까지 늘려줄게 이랬더니 6억을 갚을 사람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도 접수할 수 있고 너도 접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금액, 대한민국의 부채가 증가했다. 이게 이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뭐 뉴스 보니까 40살 이상은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정책이 나이 제한을 두게 되면은 약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되고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많이 바뀌어요. 혼란스럽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50년이 아니라 500년 해주죠 뭐, 그죠? 500년이 아니라 5,000년 해주죠. 그러다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자만 갚다가 죽겠다. 언제 그거 갚냐? 평생 뭐 빚쟁이로 살겠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내가 주택을 구입을 했을 때 그 대출받는 그 금액에 대해서 갚겠다는 마음은 있겠지만은 그게 뭐 한두 푼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갚아나가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이 매매가 되거나 아니면 그 해당되는 부동산에 전세를 놓거나 요럴 때 본인의 대출받는 그것을 갚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50년을 하는 게 아니라 500년, 5,000년, 5만 년을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매달 이자를 내는 금액은 줄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 사람은 매월 이자가 줄고 생활비가 좀 모자라도 생활할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럼 이자만 내다가 부실나면 어떻게 할 거냐? 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LTV 담보 비율을 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9억을 해주면 부실이 날 경우가 많으니까 10억짜리를 사는데 한 3억만 해줘요. 4억만 해줘요. 많아요 5억만 해줘요. 그러면 부실이 거의 안 나겠죠?
다른 데서 이렇게 경매등에서 주인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LTV가 사실은 더 중요하지 나이를 따지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나이를 따지지 말고 DSR을 늘리는 게 방법이겠죠. 그럼 여기서 잠깐 그 DSR은 뭐냐? 왜 갑자기 30년이고 50년이고 500년이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만약에 10억짜리를 내가 60%만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6억을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6억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를 DSR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1년 만에 갚을 거냐 10년 만에 갚을 거냐 100년 만에 갚을 거냐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 달에 내는 돈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DSR이라고 하는 거고, 30년 동안 했다고 했더니 대출받는 사람이 자격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50년으로 늘렸다. 50년으로 늘렸더니 DSR 매월 내는 것이 만만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접수를 했다. 많이 접수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부채가 심각해졌다. 부채가 심각해졌으니까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다가 아니고 요 LTV 비율을 줄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랬더니 야 10억짜리 살려고 하는데 대출이 5억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5억은 어디 갔어? 현금이 없네? 그래서 못 산다. 그럼 잘난 사람만 살 수 있냐? 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금융이 안정적이 되려면 자기 자산, 자기 자본이 좀 있어야 괜찮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접수하신 분들, 그런데 접수는 했는데 막 정부 정책이 뭐 30살까지 돼요, 40살까지 돼요, 50살까지 돼요,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셔라. 왜? 내가 대출을 자수하고 서류를 은행에 접수한 그것까지는 바뀌는 뭐 정책 변경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서류를 썼고 은행을 믿고 서류를 썼고 다 돈을 맞춰놨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20살까지만 된대. 그러면 30살이건 40살이고 그 사람 쓴 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자꾸 건드리다 보니까 빨리 접수하려고 그런 또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이 무엇인가, LTV, DSR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금, 매매자금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주권이었습니다.